12. 코끝을 자극하는 향긋한 커피향, 손끝에 전해오는 따뜻한 온기와 혀끝을 감싸는 깊고 진한 풍미.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잔의 커피를 마셨나요?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커피 한 잔의 낭만, 커피 한 잔에 담긴 문화와 역사, 산업까지 커피향 가득한 커피 도시 부산의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 나른한 점심 식사 후에도 한 잔, 야근할 때, 데이트할 때 친구들과 만나 또 한 잔. 한국인의 커피 사랑을 유별납니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커피 매장이 넘쳐나고 눈길 닿는 어디든 커피를 손에 든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이미 세계 커피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한국. 커피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보통 출근해서 한 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는데 보통 하루에 한 2-3잔쯤은 기본으로 마시는 것 같고요. 주로 점심 먹고 조금 졸리거나 할 때,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다든지 입이 심심할 때. 마시는 시기는 아침에 출근해서 마시거나 아니면은 점심 먹고 나서 마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하루 한 잔 이상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사는 데만 한 달 평균 10만 4천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67잔으로 프랑스에 이은 전 세계 2위, 세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커피 소비량이 늘면서 커피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커피 브랜드와 가맹점 수 역시 늘어나고 있죠. 커피 전문점 숫자로만 따지자면 압도적 1위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커피 전문점 수는 1,384개, 2위인 일본의 2배가 넘는데요. 국내 커피 시장 규모는 21년 기준으로 43억 달러, 우리 돈 6조가 넘습니다. 2007년 3억 달러에서 13년 만에 무려 13배 넘는 성장을 거듭했죠. 예전에는 좀 단 커피, 카페모카 같은 걸 마셨었는데 지금은 아메리카노만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에스프레소가 또 좋더라고요. 그 상황마다 좀 맞는 커피가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취향이 그때그때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단맛을 좋아해서 카페라테나 바닐라 라떼. 맛이 아닌 취향을 소비하는 시대. 커피의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 해도 신선한 원두. 오감을 채우는 커피의 깊은 맛과 풍부한 향은 원두로부터 시작됩니다. 원두는 크게 보면 품종을 떠나 단일 생두를 사용했느냐, 여러 생두를 섞었느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같은 원산지에서 재배된 생두만을 이용하면 오리진, 여러 원산지의 생두를 섞으면 블렌딩 원두라 부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원두라 해도 얼마나 빨리 신선한 상태에서 커피로 가공하느냐에 따라 그 맛과 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커피 도시 부산의 강점이 있습니다. 부산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두의 95%를 수입하는 커피 물류의 허브입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원두는 부산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나가죠. 커피 원두의 첫 기착점이자 한국 커피 소비의 출발점인 셈인데요. 대한민국 커피 산업계가 부산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커피 도시 거점으로서 커피 중심이 10만 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 중심으로 돌아가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가 부산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인 챔피언십을 통해서 배출한 인력들과 함께 그분들이 역량을 토대로 거점인 전포동 거리와 흰여울 마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커피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부산.
부산은 떠오르는 커피의 도시입니다. 해운대, 광안리, 송정은 물론 최근 들어 기장이나 일광, 칠암까지 해안가를 따라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과 멋진 뷰를 자랑하는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다를 낀 이 아름다운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 맛을 넘어 커피 한 잔이 줄 수 있는 최대치의 힐링을 선사합니다. 독특한 부산만의 커피 문화를 완성하고 있죠. 다양한 테마로 저마다의 매력으로 입소문 자자한 카페거리도 많습니다. 점포동 카페거리나 온천천 카페거리, 기장 해변 카페나 해리단길, 망미단길을 거쳐 커피 특화거리로 조성 중인 영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커피숍이 들어섰죠. 지역 작가의 공예품이나 소품, 공연과 강연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플랫폼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는 명소도 생겨나고 있죠. 아무래도 뷰가 너무너무 좋고 보기 힘든 뷰와 함께 마시는 게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 풍경 보면서 커피 먹는 게 사진도 잘 나오고 그리고 눈으로도 보고 맛으로도 먹으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커피는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그 자체로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의 카페 명소는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더구나 부산은 커피를 단순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문화와 산업으로 부산 커피만의 존재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의 홍수 속에서도 일명 스페셜티 커피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죠. 스페셜티 커피는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협회가 원두의 재배 환경과 맛, 상태 등을 따져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은 최고 등급의 커피를 말합니다. 다양한 커피의 개성과 매력을 느낄 수 있죠. 아직까지 사실 스페셜티 커피 씬 자체가 부산뿐만이 아니라 서울 역시나 크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과거랑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식문화 자체가 단순하게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탄미도 떠나서 이게 하나의 가치 소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식의 단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가치 있는, 또 좀 더 맛있는,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식문화도 많이 성장을 했다 보니까 스페셜티 커피 씬 자체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커피는 인류가 가장 오랜 시간 즐겨온 음료 중 하나입니다. 그 기원과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6, 7세기의 에티오피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원에서 양을 물던 목동이 붉은 열매를 먹고 지치지 않고 뛰어노는 염소들을 발견했고, 이후 이 붉은 열매는 신비한 열매로 일컬어지며 이슬람 사원으로 퍼져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13세기 이전까지 커피는 성직자만 마실 수 있었는데요. 재배도 아라비아 지역에 한정됐습니다. 16세기에 접어들며 시리아와 터키에서 로스팅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17세기 들어 일명 커피 하우스가 영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로스팅을 거친 원두를 즐기는 커피 문화가 자리매김했습니다. 증기압을 이용한 에스프레소 추출법은 프랑스에서 탄생해 이탈리아 사람들에 의해 발전했고, 1901년 밀라노에서 최초의 에스프레소 기계가 등장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마신 커피는 드립 커피였을까요? 에스프레소였을까요? 커피가 외국인 선교사나 부산해관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구한말, 커피는 양탕국으로 불렸습니다. 색이 검고 쓴맛이 나는 것이 마치 한약 탕국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영어 발음과 비슷한 갓배차, 갓비차, 가배차, 가비차로도 불렸습니다. 고종이 1896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인이 직접 남긴 커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언제였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인 1884년 7월. 오후에 보슬비가 왔다. 해관에 나갔다. 오시 정각에 윤정식 집을 방문했다. 조금 있다가 당소이가 해관에서 왔다. 갓비차, 일본 우유, 흰 설탕 큰 종지로 하나와 관련 한 개를 대접받았다. 개항기 시절 부산항 감리서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던 민건호가 29년간 써내려간 일기 해은일록의 한 대목입니다. 감리서는 오늘날 세관에 해당하는 해관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입니다. 해관 직원이었던 청나라인 당소이의 집에서 상하이 유학생과 함께 갓비차, 오늘날의 커피를 대접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조선인으로서 커피를 마셨다는 첫 번째 기록입니다. 민건호 씨라는 분은 부산항에 감리사 서기관으로 있었던 분으로서 역사적인 어떤 그 기록들을 늘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일지적 형태로 작성되었던 기록을 남겼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날 너무 많이 가비차를 많이 마셔서 머리가 아팠다라고 하는 본인의 기록들이 있어서 민건호라는 사람이 이제 부산의 첫 엄용자로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사 기록에서 최초의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역사적 현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선의 커피 문화가 일본에서 영향받았을 거라는 통념과 달리 초기에는 청나라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 추정되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당시 청의 화물선을 통해 다양한 수입 물품이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커피도 그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피가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광복 이후 미군을 통해 인스턴트 커피가 전해지면서입니다.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다방이 거리에는 넘쳐났고 6.25 전쟁 직전 70여 곳이던 다방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159곳, 1959년에는 3,000곳에 달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한 톨 생산이 되지 않는 커피의 소비량이 어마어마해지자 1961년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커피 역수출을 결의하고 이후 커피 수입을 제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때문에 커피 가격이 한때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하고 외제 커피 판매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외제 커피 판매 금지 조치는 3년 후 해제됐습니다. 부산의 어떤 그 문화적인 특성들 중에서 보면 혼종성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다. 다문화적인 어떤 형태로서 개방도시, 항구도시로서의 개항지로서의 어떤 개방적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다른 외래의 어떤 문물들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그래서 부산은 커피 산업적 도시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스페셜티라고 하는 것들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수많은 또 바리스타들이 세계대회에서 부산의 출신들이 이렇게 그 기록들을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브랜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다른 지역들보다 많은 산업적 가치들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커피숍의 개념이 등장한 건 80년대 부산에서부터였습니다. 1983년 부산대학교 앞 1호점을 시작으로 90년대까지 부산 경남 일원에 무려 47호점까지 성행했던 가비방. 한국 최초 프랜차이즈 카페의 원조였죠. 가비방은 옳게 끓인 향기를 커피의 향기를 고객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래가 오를까 끓일비 향기방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이제 그 부산대 1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오픈하고 83년도에 특허를 등록을 하죠. 83년도에 커피는 누구나가 쉽게 가정에서 맛있는 커피를 빼먹을 수 있는 거지 마케팅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국민소득 천불시대. 대중들에겐 원두커피라는 이름조차 낯설었던 시절. 익숙한 다방커피가 아닌 핸드드립 커피는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하는데요. 유학파 출신으로 일본 커피 연구소에서 배운 바리스타 기술을 국내에 들여와 손님들이 다양한 커피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도록 요일별로 콜롬비아, 브라질, 싱글 오리진 등 산지별로 나눠 원두를 달리하고 커피 쿠폰제도 도입했습니다. 달콤한 헤이즐넛 커피를 전국적으로 유행시키기도 했는데요.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보통 500원, 600원, 500원 할 때 알바비가 보통 우리가 300원 했었습니다. 좀 비싼 쪽이죠. 이제 우리가 그 프랜차이즈를 내려다 보니까 사원 교육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산일보 광고를 내가지고 직원을 신입생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아침에 오전 교육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왜 도망갔는가 물어보니까 지금처럼 바리스타 개념이 없고 우리 다방 주방장 하러 안 왔어. 직원들한테 이리 물어보니까는 직원들이 그 샵에 나가 일한다 아닙니까? 이러니까는 이 친구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만들자.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학원에서 교육을 시켜 갖고 거기서 하나씩 우리가 하는 게 어떻겠냐. 이래서 학원을 커피 조리 학원이라고 이 학원을 만들게 된 거죠. 덕분에 전국 최초의 커피 학원도 부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가비방은 1989년 공채 1기생으로 입사해 30여 년째 바리스타의 길을 걷고 있는 박영승 씨가 상호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 커피 산업의 성장을 위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바리스타과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산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결국은 부산의 커피를 성장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산이 커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은 이전부터 1990년대부터 인스턴트 커피 시장의 문화가 아니라 핸드드립, 원두커피 시장의 문화였습니다. 90년대에는 핸드드립 커피가 시장의 주류를 이루었다면 2000년대에는 향커피 시대가 왔을 거예요. 그 이후에 스타벅스가 한국에 상륙한 이후에 에스프레소 시장이 20년간 형성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다시 새로운 시장으로 변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핸드드립 커피 시장으로 다시 전환되어지는 시점이다. 이렇다 보니 부산에만 커피 박물관이 2개나 들어선 것도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위치한 국제커피박물관. 커피를 사랑하는 부산 시민이 4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을 누비며 수집한 커피 기구들을 기증하면서 탄생한 곳입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다양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대별, 기구별 무려 2,000여 점의 커피 도구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에 대한 역사와 지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죠. 202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1890년대 영국에서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큰 사이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면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커피 기구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를 좀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 이제 커피 기구의 다양성을 보고 많이 놀라곤 하십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부산 커피의 역사적 기원을 알리고 부산을 본격적인 커피 도시로 브랜딩하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 중소벤처기업청, 부산 테크노파크가 개최한 커피데이 행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고종 황제가 아관 8천 시기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커피를 대접받았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커피 음용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인 1884년 음력 7월 27일에 대한민국 최초로 커피를 마신 도시가 부산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 16일이 되고요. 그래서 이 9월 16일을 부산이 커피 도시로 성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커피데이로 선정하여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강릉을 뛰어넘어서 혹은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도시인 시애틀 혹은 멜버른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커피 도시로 만드는 게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커피인들의 꿈이자 희망 그리고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4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커피 도시로서 부산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회를 우리 부산에서 커피 도시 부산에서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제가 있는 이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열리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또 기쁘기도 하고 덱스코에서 열린 2023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 그리스에서 펼쳐질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출전할 한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대회인데요. 매년 50개국 이상의 국가대표 바리스타들이 모이는 일명 바리스타계의 월드컵입니다.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그 의미 역시 남다릅니다. 최근 몇 년간 부산광역시는 커피 산업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이 탄생이 되었고요.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그리고 연속 2년으로 월드 커피 테이스터 챔피언십에서 챔피언이 연속 2년으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아가는 이 생도 활로 그리고 커피 문화 자체가 대표적인 커피 중심지의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최종 결선에 오른 6명의 선수들. 에스프레소와 창작 음료 등 15분 동안 12잔의 음료를 제조해 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실 부산에서 대회가 열리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인구수라든가 커피 시장의 규모 등이 서울 경기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였으나 지금 3일 동안 이 스카마켓이라고 불리우는 이 행사 그리고 코리안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진행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 부산이 다시 한번 커피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에는 정말 충분하다. 이미 3명의 세계 스페셜티 커피 대회 챔피언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 부산. 커피 도시로서 국내 최강의 인적 자원을 보유한 셈인데요. 흐뭇한 모습으로 후배들을 지켜보는 선배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쥔 전주현 바리스타와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에서 세계 챔피언을 거머쥔 추경하 바리스타, 그리고 2022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문형관 바리스타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커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더욱더 열성적이고 열광적이고 뜨거운 것 같아요. WBC 우승자를 배출했다는 건 세계 최고 수준의 커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선보인 다양한 음료들과 기술들은 현장에 바로 적용돼 커피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죠. CBSG 드래곤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대회를 출전했는데 항상 가지고 싶었던 걸 끝까지 노력해서 가질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 기쁨도 크고 제가 부산에서 바리스타 학과를 졸업을 하고 항상 타지를 가게 되면은 카페 투어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왔는데 정말 다양한 카페들이 생기고 많은 경험을 이룰 수 있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부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내년 5월이면 커피계의 월드 엑스포와 올림픽으로 불리는 행사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립니다. 스페셜티 커피 전문 박람회인 월드 오브 커피 아시아 2024와 세계 최고 바리스타를 가리는 2024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동시에 개최됩니다. 두 행사를 위해 부산을 찾을 국내외 커피 산업 종사자와 관람객은 140여 개국 350개사 2만여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커피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전 세계 커피 시장에 아시아 커피의 메카 부산의 이름을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WBC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실제로 커피업계 산업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데 WBC가 부산에서 개최가 되고 유치가 된 만큼 WBC에 관련된 바리스타 종목에 도전을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어서 내년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WBC 무대에 한국 바리스타의 대표로서 꼭 참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회들이 부산에 개최됨으로써 더 많은 바리스타 유망주들
발굴 육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본인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부산에서 커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가 맺어준 인연으로 부부가 됐다는 전주현 바리스타와 추경아 바리스타. 두 사람을 다시 만난 이곳은 최근에 오픈한 영도의 한 로스터리 카페인데요. 월드클래스급 바리스타의 커피 맛을 맛보기 위해 평일 하루에만 300~400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단단히 힘을 보태고 있죠. 영도의 풍광에 첫눈에 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했고 부산을 좀 지켜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로컬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 영도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정말 가장 부산스러운 바다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모습에 사실 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커피를 한다라고 한다면 영도에 사람을 모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부산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겠다, 잘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옛 조선기자재 창고 자리를 개조해 만든 로스터리에는 항온 항습 시스템을 갖춘 생두 창고부터 생두 자동 이송 시스템까지 갖추고 로스팅과 추출, 포장까지 커피 유통 과정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커피업계의 아카데미상이라는 스프러지 어워드에서 국내 최초로 올해의 로스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단순한 먹거리 산업이 아닌 이유이기도 한데요. 부산에는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 회사, 크고 작은 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통도 잘 하고 있고 협력도 서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뭐 시 자체에서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커피도시 부산으로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커피뿐만 아니라 그냥 문화예술로서 저희 관광도시로서 좀 더 이점이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또 커피도 그중에 한몫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에선 커피를 중심으로 뭉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앞세워 멋진 콜라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부산 커피 협동조합도 그중 하나인데요. 원두커피 유통사업자와 커피 아카데미 대표, 그리고 생두 수입업체 대표 등이 모여 설립한 사회적 기업. 저렴한 가격에 생두를 직수입해 커피를 제조하고 그렇게 발생한 수익은 발달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커피협동조합은 커피를 중심으로 5개의 대표님이 모여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취약계층의 자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은 자격증 취득이 어려워서 저희가 부산커피 교육센터를 통해서 국제자격증인 바리스타 자격증과 함께 또 문화예술 공연 및 합창단 그리고 봉사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 카페를 통해서 취업의 기회와 창업주로서의 오픈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10여 명, 그 외에 취약계층과 고연령 시니어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거쳐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기술도 손님을 대하는 마음도 커피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느 전문가 못지않죠. 커피 한 잔으로 만드는 조금 더 따뜻한 세상, 좀 더 향긋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너는 많이를 따라 예전에 별표들이 때문에 부산 커피숍도 북한 카페에서 커피 내는 열심히 배워도 많이를 따라 내는 것이 좀입니다. 커피가 부산항을 통해서 입항을 해서 서울에 를 통해서 대륙을 통해서 납품을 되고 있는 것에 초안점을 두고 부산을 통해서 모든 커피 중심 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15,000명의 커피 바리스타를 배출했고 또 300개의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커피를 납품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국제 자격증인 SCA 자격증을 모두 취득해서
시니어, 중장년 시니어와 함께 열린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펼쳐진 2023 부산 카페 위크.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카페나 커피 관련 브랜드들이 참여하는 커피 전문 박람회입니다. 저희 부산 카페 위크는 한강 이남에서 이제 최초로 진행되었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 업체인 컴포즈커피도 부산에서 출발한 업체이고 또 저희 박람회에서 이제 처음 참가해서 시작했던 업체이기도 하고요. 네, 카페위크에 그 전에 왔을 때는 저희가 관람객으로 와서 창업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커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참가를 하면서 저희도 그런 거를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8개국에서 생산되는 120여 개의 장비 유통과 납품을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부산 카페위크에 참여하게 되었고 보시다시피 많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장비를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카페 창업이라든지 커피를 하시는 분들의 장비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산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네트워킹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부터 카페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과 각종 커피 머신, 판로 개척과 마케팅 상담, 다양한 로스터리 카페들이 모여 스페셜티를 시음하고 판매하는 부스까지 그야말로 커피의 모든 것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5조 6천억이 넘는 한국 커피 시장. 그 가운데 부산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만 해도 6,200여 곳, 종사자만 17,000여 명에 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산을 먹여 살릴 매력적인 산업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부산이 항구 도시라서 그런지 되게 그 새로운 문물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 커피에도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그 스페셜티 커피 시장 진입이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고 그 타 지역에서 추구하지 못하는 산미 밸런스의 커피 방향에 있어서도 특화되어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부산이 커피 도시로서 이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대회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커피 창업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이제 부산의 도시를 알리거나 그리고 이제 멋진 카페가 만들어져서 부산을 알리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커피 도시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커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부산시는 2017년 수제 맥주, 2018년 패들보드, 2019년 부산 곰장어에 이어 2020년 부산의 유망업종으로 스페셜티 카페를 선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 7월 부산시는 부산을 커피 물류의 거점, 커피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시 커피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을 커피 소비 시장에서 한 발 더 나가 커피 산업의 주무대로 키우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위해 부산시는 4년간 180억 원을 투입해 커피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글로벌 커피 허브 센터를 만들고 커피 산업의 성장과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등을 위해 커피 도시 부산 포럼을 출범했는데요. 10개국 커피 전문가 170여 명이 참석한 부산 글로벌 커피 포럼도 개최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에 전국 최초로 커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커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 4월에는 산학연관 협의체인 커피도시 부산 포럼을 출범하여 커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5월에는 커피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글로벌 트렌드와 정보 공유를 위한 부산 글로벌 커피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커피 관련 기업의 마케팅,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커피 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육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 도시 부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뭘까요? 지난해 부산관광공사는 부산 지역 카페 방문객 등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 도시 부산의 인지도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커피 도시 부산 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 멋진 바다뷰. 카페 거리 중에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곳으로는 해운대와 서면이 손꼽혔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커피 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커피 도시 부산의 BI도 개발됐는데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속초나 강릉이 커피 도시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카페나 소비적인 어떤 형태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부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창적인 스페셜 티라든지 수입으로부터 산업적인 어떤 요소, 제조, 공정들을 거쳐서 새로운 산업적 기반을 가진 경제의 어떤 새로운 기틀로 가져간다 그러면 단순하게 카페라든지 소비 문화적인 어떤 형태를 넘어서서 소비 경제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로서 부산의 그 신성장 동력으로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산은 새로운 어떤 산업적 기반의 커피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페스티벌과 커피 세미나, 커피 문화 강좌 등 부산 커피의 저력과 매력을 보여주는 행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도에서 펼쳐진 커피 페스티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 영도구 일대가 온통 커피 향으로 넘쳐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특색 있는 지역 로스터리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영도. 올해 4회째를 맞는 커피 페스티벌은 영도 카페 투어를 컨셉으로 커피 특화거리, 대한민국 커피 중심 도시 영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해외 6개국을 포함해 다양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 150여 개의 부스로 운영해 세계 각국의 커피를 한 자리에서 맛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부울경 최대의 커피 축제로 전국 규모의 축제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화 거리별 커피 콘셉트를 차별화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영도의 경우 물류와 유통, 가공 등의 산업 기반 체험 위주로, 점포 카페 거리는 쇼핑이나 맛집 등과 연계한 소비 관광형 위주로, 온천동과 일광 지역 카페는 휴식 관광형으로 각각의 개성과 장점을 강조할 계획이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커피를 많이 찾게 되고요.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안 마시면 뭔가 하루 시작이 약간 찝찝한 느낌이라서 꼭 하루 한 잔 마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풍부한 관광 자원과 독특한 커피 문화,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관리 기술과 융복 카페, 글로벌 커피 도시를 향한 시동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커피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3년간 110억 원을 투입해 커피의 생두 생산에서 소비까지 물류 공급 안전망을 확보하고 생두의 이력 관리와 분석 및 로스팅 솔루션 기술 개발과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최첨단 커피 도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하지만 커피 도시라는 타이틀을 전면에 내걸기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커피 생두 수입량의 95%가 부산을 통해 들어와 유통되지만 생두 판매업체 대부분이 정작 서울 경기 지역에 몰려 있어 부산항은 단순히 커피 수입 통로 역할에만 그치고 있죠. 부산에서 출발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지만 지금은 대부분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산에서 생두를 받아도 수도권에서 선별 포장 후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두 킬로그램당 500원에서 700원가량 추가 물류 비용이 들어가죠. 단순한 수입항을 넘어 물류와 가공, 제조와 수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커피 산업 도시이자 한국 커피 문화의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발전했었다면은 언제부터인가 많은 커피 문화들이 부산을 통해서 발전되고 있고 부산에서 더 나은 커피들, 더 나은 바리스타들이 점점점 육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이 커피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면은 이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더더욱 우리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커피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4개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다 커피 체인점의 성공 비결 역시 전 세계 주요 항만 배후에 가공 공장을 두고 각종 물류 단계를 축소한 데 있습니다. 항만 배후에 생두 가공 공장이나 재포장 사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부산이 진정한 커피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커피 연구 전문가 육성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도 필요합니다. 네, 저희는 커피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니어 바리스타 대회라든지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를 개최 및 박람회를 개최를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커피는 수입을 동시에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가 중심이 되지만 커피 로스팅을 하는 분야 그리고 커피 관련된 굿즈 개발 또한 중대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더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고 또한 커피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지금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슬러지를 개발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선순환 구조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산업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 커피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개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고 내년에 펼쳐질 국제대회를 통한 부산 커피의 국제 경쟁력 강화도 필요합니다. 네, 저는 우리 도시가 국내에서의 커피 도시보다는 글로벌한 커피 도시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꿈꾸고 있고요. 더불어서 내년에 이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 또 개최가 되어지고 아시아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월드 오브 커피가 또 박람회가 또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처음 시작이 되어져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최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커피 도시로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 커피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커피를 시작할 때보다는 부산시에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업에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현업과 동떨어진 지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적인 그런 지원을 위해서 현업이랑 조금 더 이제 대화를 더 많이 하고 또 소통을 더 많이 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협조나 행사가 더 준비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사람들이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 열정을 가지고 커피 사업을 하는데 그 조력이 될 수 있도록 고가의 커피 장비나 아니면 이런 박람회의 그 어떤 운영 인원 그 인력 지원 같은 그런 지원이 좀 보완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산이 고민해야 될 시장 중에 하나가 저는 커피라는 하나의 그 문화를 통해서 부산이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커피의 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는 이제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일상 그 자체가 됐습니다.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각국의 신선한 원두를 세계 최고 수준의 바리스타들이 블렌딩해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벗삼아 마실 수 있죠. 취향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맛과 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바다의 짠내와 사투리의 구수함, 인정 가득 달콤한 부산의 정을 듬뿍 담은 커피 도시 부산의 매력에 빠질 시간입니다.